오늘 시험 본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시험 본 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본 거. 여러분, 하프 모의고사 있죠? 자, 정답이요. 1번의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을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1번에 4번이에요. 1번에 4번. 2번은요? 1번이죠?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을 하는 화해조소.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 줄 것이고, 화해조소 줄 것이고, 등기 없이도 틀렸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자, 3번은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순위는요, 물권 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틀렸어. 어디야? 본등기를 격려한 때로. 본등기를 격려한 때로 뭘 한다? 소급한다. 본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혼동이죠? 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갑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은, 점유하고 있는 을을 줄고요.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줄과 을의 점유권을 소멸한다. 틀렸어.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아요.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5번의 정답은 2번.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 동그라미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주고 알지 못한 그러면 자주점유예요. 자, 6번의 4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청구. 틀렸어. 우리가요, 임차인은 필요비를 써. 거기다가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 시 즉시 청구 가능.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 시 즉시 청구 가능. 임차인은 즉시 청구하죠. 그런데요, 점유자죠.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줄고 써.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청구를 해.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7번에 2번이에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돼. 틀렸어요. 줄고 특정 승계인에게 무상. 틀렸어. 자, 8번은요, 1번이에요. 등기부 취득시에 있어서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고. 틀렸어. 점유에 관한,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야 돼. 9번에요, 2번.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했죠. 선의 동그라미하고 아무리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안 돼.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그래야 돼. 없어야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0번에 2번.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줄고요. 분할 협의가 성립. 그것을 뭐란다? 협의상 분할이죠. 맨 끝에요.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협의가 되죠.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 자, 11번은요. 틀린 것은 11번은요.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요, 토지와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별도로 처분할 수가 있다. 11번에 5번. 12번은요. 5번. 대지상에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여기 보면 대지상에 건물만의 매수 동그라미 관습상 법정 지상권 취득이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 취득. 그런데 뭐를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뭐를 포기했다?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였다.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틀렸어. 포기하였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13번의 정답은 1번. 분묘기권은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 줄고 바로 그 전속기간.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지내는 동안.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지내는 동안. 30년 그런 말은 없어. 알았죠? 100년, 1000년, 만년이 될 수 있어. 14번의 정답은 1번. 통로의 개설 없이 틀렸어.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알았죠?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개설 없이는 절대로 안 돼. 15번의 1번.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그 지배가 침해되는 경우에 반환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환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16번이죠? 16번은요, 5번이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뭐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틀렸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알겠죠? 17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줄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거기까지를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를 전세권자는 상환받을 수 없다. 18번 틀린 것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맨 끝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19번은요 가운데 권리금 반환청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20번은요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이죠. 그러면 지상권 1번, 저당권 2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21번은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을 묻히고 그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에 한한다. 틀렸어. 전에 한한다 아니에요. 전후를 불문한다. 22번에 1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되죠.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그러면 저당권 1번 지상권 2번이죠.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되면 이때의 지상권자는 동일함이 지상권자는 제3취득자라고 그래. 우리가요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자, 23번은요 23번 3번이죠.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 등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누구냐면 줄거 3번이에요.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두 번째 주면 그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채권적 청구권. 종전 소유자니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현재 소유자 그러면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했겠죠. 24번요. 틀린 것은요. 공동 저당의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유에 수개, 한 개 틀렸어. 수개의 저당권이 있어야 돼. 수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어야 돼. 한 개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다음 주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 약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보는데요. 물권법에서 한 10문제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요. 채권법에서 15문제 이 정도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그래서 채권법을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몇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여기 지금 국가고시 기출문제하고 지금 여기 지금 특별법 있죠? 이걸 봤는데 시험에 합격을 못한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어요. 알았죠? 공부 어렵게 안 했으면 좋겠어. 자, 9번 봐봐. 9번.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요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요 시험을 이거 가지고 계속 보고 그 다음에 9월달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요 여기 지금 틀린 걸로 되어 있죠? 이것을 모의고사 40문제를 내는데 전부 다 옳은 것으로 고칠 거예요. 그럼 옳은 것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4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것을 연습하면 돼. 우리가요 여러분요 책을요 자꾸 다른 문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익히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좋게 말할 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해가지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하고 잘 봐. 그럼 지금 다 틀린 걸로 되어 있죠? 문제를 40문제 냈는데 옳은 것으로 뒤집어 바꿔. 그러면은 4개가 틀려. 하나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한 2주 또 연습하고 그러면 나중에요. 어떤 문제 형태가 나와도 다음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또 한 2회를 또 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게 딱 나와요. 내 말 그렇다니까요. 자요. 9번. 그냥 봐. 9번. 자, 9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담보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대서 1번.
9번 보세요.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소급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죠. 분양한 자 줄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자. 원래 여기는 옛날 문제니까 분양한 자로 돼 있어.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누구도 책임져? 시공자. 분양한 자하고 시공자도 책임을 져. 2번 당사자들이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 제가 아직도 말이 빠른가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 그러면 천천히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면요. 자요, 당사자들이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라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매수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이다. 그렇잖아요. 그 합의가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죠. 알겠죠?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고 유리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언제나 불리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을 보면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하자 담보 책임 줄고요. 그것은 뭐냐? 맨 끝에 현재 소유자요. 현재 소유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구분 소유자 이렇게요. 4번요. 완성된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줄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요. 아주 균열이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한번 이런 아파트 한번 나왔잖아요. 화장실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화장실이요. 그럼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이제 샤워하는 거죠. 알죠? 거기는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 수증기가 난 거 보니까 온수로 샤워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죠? 말이 다 그냥 다 들려가지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양받고 난 다음에 집안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서서 이렇게 분양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이미 건물주가 먼저 파산 상태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분양된 목적물이죠. 하자가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5번요.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이죠.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 집합 건물의 경우 분양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집합 건물을 줄고 인도받은 시점부터 재책기한 진행. 여러분요.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은 몇 년이죠? 10년이잖아요.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임대 아파트 있죠. 임대 아파트는 보통 이제 90년 1월 1일이다. 1월 1일 날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 임대 아파트. 그래가지고 5년 되니까 95년 1월 1일 날 내가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서 내가 등기를 했단 말이죠. 이때는 내가 임대 아파트니까 임차인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했어. 그럼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10년. 10년 안에 10년간 담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자나 시공자가 10년 동안 수리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90년부터 10년이다. 95년부터 10년이다. 그럼 분양을 그러면 95년부터 10년이면 떨 필요 뭐가 있어. 생각 좀 해봐요. 그러면 분양을 늦게 받지. 한 10년 있다 받지. 그래서 다시 또 10년이면 20년 동안 그러면 건물 하나 짓고 20년 동안 돼 안 돼? 안 되죠. 최초 인도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10번이요. 1번.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우리가요, 23인가 4회 시험에서는 시공자는 분양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때는 그것이 맞는 지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맞아 틀려 법이 바뀌었어. 이게 시험이 나오자마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1월 1일 법이 바뀌었어. 뭐라고? 시공자도 책임을 진다고. 알겠죠? 2번. 1번 틀렸죠?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죠?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관해만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 해놨어? 하자 담보 추급권. 하자 담보 추급권이라고 그래. 하자 담보 추급권 이렇게. 다시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줄고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정해.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봐봐요. 맨 처음에요. 벽이 금이 좀 가더니 좀 있으니까요. 옥상에 금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해가 있다. 그럼 벽이 금이 가가지고 손해가 있으면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10년 진행하고 만약에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또 옥상 때문에 또 하자가 입을 수 있죠. 그럼 또 그때부터 또 10년 각각 별개로 진행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3번 구조에 따른 담보 책임을 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는 전유 본인인 경우 구분 소유자에게 뭐한 때부터 인도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 4번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죠. 멸실이나 훼손된 날부터 몇 년? 1년. 이건 법정은 그대로예요. 5번요.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를 배상했죠.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법정은 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제 분양자도 수분양자한테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시공자도 책임을 지는데 시공자가요, 분양자한테 이미 손해를 배상했어.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일반 구분 소유자한테는 그만큼의 책임을 뭐한다? 면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1번. 11번은요.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성관주의로 건물과 대지나 부속시설을 관리해야 돼요. 분양자가요. 언제까지요? 줄곧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단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줄곧 2분의 1 이상이 예의전 등기,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 그러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줄곧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 봐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2분의 1 이상이 지금 입주를 했어. 등기를 하고 입주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자녀들이 입주자 대표도 뽑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대표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관리단이 우리가 뭐죠? 분양한 뭐죠? 그 롯데캐슬 측에서 일단 뭘 한다? 일단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뽑아. 그럼 입주자 대표를 뽑으면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 규약을 만들어. 그리고 또 뭐다? 관리업체를 또 선정을 한다 이 말이죠.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그 관리단,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분양자가 2분의 1 이상이 뭐를 하면 분양을 받고 등기하죠. 그리고 입주가 이루어지죠. 그럼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2분의 1이 등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말이죠. 알겠죠?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뽑고 규약을 만들고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공용부분은 전원의 공유죠. 당연히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요. 4번요. 각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이러면요. 공용부분의 지분의 비율 줄거봐. 지분의 비율이 뭐예요? 80평짜리는요. 한 발로 걸어다녀. 그러면 20평짜리는요. 뒤꿈치 들고 한 발로 있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 용도에 쫓아 사용해. 용도대로. 계단은 계단의 용도,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그러면 재밌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봐봐. 가가지고. 보면 뭐라 그러냐? 승객용이라고 써져 있죠. 그게 엘리베이터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승객용으로 쓰여 있는 데는 이삿짐은 나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파트에서 이삿짐은요. 엘리베이터로 이삿짐 나르죠? 그러면요. 당장 관리사무소 쫓아와. 알죠? 전기세 더 내라고. 알죠? 그냥 무조건 안 되죠? 내가 왜 남이 이삿짐 나누는데 내가 전기세를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보면 물론 이제 아파트도 이제 크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그 이삿짐을 운반할 수도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수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에 딱 가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딱 보란 말이죠. 뭐라고 했다? 승객용, 화물용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가면 어디 가면요? 거기 병원 가면 해서 환자용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요 개념 없는 사람 타죠. 맛이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알겠죠? 환자지 그러니까 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환자용인데 멀쩡한 사람이 타. 그 사람은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같다 이 말이야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자니까 그게 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용도에 쫓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20평이 지분이 1이다. 80평은 지분이 얼마다? 4다. 알겠죠? 그러니까 20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을 2만 원을 낸다. 그럼 80평은 얼마나 낸다? 8만 원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많이 내면 목소리를 커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는 것만큼 목소리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짜리는 의결권이 한 표다. 그러면
80평짜리는 의결권이 4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구분 소유자는 각 집마다 한 표죠. 그런데 아파트 면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이라는 것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주는 걸 의결권이라고 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아파트는 20평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똑같다. 그러면 뭐 그런 말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다 똑같으니까 각 집에서 한 사람만 기어 나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다를 수 있죠? 다를 때는 의결권의 4분의 3이 의미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다를 때 문제가 되지 평수가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 그냥 한 집에 한 명씩 이렇게. 알겠죠? 뭐 대부분 다 여자가 나오니까요. 요즘은요. 남자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죠? 여자들이 못 나온 거죠. 내가 갈 테니까 가서 청소해. 그러면 이해하고 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알겠죠? 11번의 정답은 4번. 자, 12번은요. 1번. 공용부분은 어디에 따라서 공용부분은 어떻게?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비용 부담은 어떻게? 비용은 아까 비용은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 정확하게 나와 있죠? 비용. 큰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2번.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용부분 줄 것이고 5평. 그 다음에 전유부분 줄 거 25평. 그래서 맨 끝에다 이퀄 30평 아파트. 알겠죠? 그러니까 공용부분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정. 규약일 때는 규약이란 말이 붙었죠? 그것을 규약 바로 옆에 공용부분이라고 그래. 줄거. 공용부분 되겠죠? 규약 공용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등기를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때 등기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다 똑같죠, 이제. 4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지정. 공용. 아무 말이 없으면 봐봐. 공용부분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규약, 하나는 법정.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여기랑 봐봐. 여기 딱 보면, 그냥 규약, 그러면 규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뭔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여기 봐. 가로 묶었죠? 아무 말 없이 그냥 공용부분 그러면 법정 공용부분. 그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얘기해. 그것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봐봐. 우리가 570조에서 담보책임을 할 때 전부 타인의 권리는 그냥 타인의 권리라고만 얘기해.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 반드시 앞에다 뭐라 써? 일부라고 써. 직접점유,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반드시 앞에다 간접이라고 써. 직접점유는 그냥 점유자라고 그래. 점유자 그러면 그걸 직접점유예요. 간접은 반드시 간접이라고 써. 타인의 권리 그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일부는 반드시 일부란 말을 써. 공용부분 그러면 복도기다 엘리베이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규약은 반드시 앞에다 규약이라고 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공용부분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동주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다, 원칙. 처분할 수 없다, 원칙. 그 다음에 그래서 처분할 수 없다. 정답 5번이죠? 13번 1번.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구분 소유자는 그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줄거, 공용부분은 줄거. 첫 번째 맨 끝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2번은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은 등기가 있어야 공용부분. 아무 말 없으면 공용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등기가 있어야 OX, X. 어디가 등기가 있어야 돼? 규약. 3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했어. 30평 아파트는 전유부분 5평, 25평. 공용부분 5평. 따로따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구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된다. 3번과 4번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말만 바꿔서 나왔죠?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나 전유부분을 처분할 때 공용부분도 언제나 따라간다, 그걸 종속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5번. 공유 지분에 대한 지분은,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다, 처분할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돼. 전원의 동의
100명 동의도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정답 몇 번? 2번. 자, 14번.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줄과 당연한 공용부분. 이 당연한 공용부분, 이것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표제부를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표제부만 둔다. 죄송해요. 2번. 공용부분을 변경. 나왔네. 자, 이제 봐봐. 이런 공용부분 변경이 뭐예요? 변경? 공용부분을 변경한다는 것은 계단을 복도로 만든다. 아니. 계단을 뭐로 만든다? 엘리베이터로 만든다. 엘리베이터. 그것을 계단은 엘리베이터, 복도 뭐죠? 공용부분이죠? 엘리베이터로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창량역 앞에 보면 미주상가가 있어요. 미주상가. 알겠죠? 미주상가요. 여기는요 5층짜리인데요. 5층짜리인데 계단이 되게 많아요. 계단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계단이 그냥 쫑 가면 계단 껴온 게 왜?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문제냐면 이 1층은 대부분 옷가게 같은 것이고요. 2층하고 3층은 다 뭐냐면 병원이에요. 3층. 그 다음에 4층하고 5층은요. 4층, 5층은 대부분 다 뭐냐 뭐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예요. 여기에 이제 종로고시학원이라고 학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의라고 했을 때 그때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5층 정도는 걸어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 옆에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학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버려요. 합격은 내년 해도 되니까 일단 편하자 이 말이죠. 안 와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여기 2층, 3층에 정형외과가 몇 개 있었거든요. 할머니 있잖아요. 무릎 아파가지고 겨우 올라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 알겠죠? 무릎 아파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시 도저. 왜요? 계단 내려오면요 다시 또 무릎에 또 물이 차가지고 또 올라가야 돼. 그러면 계속 하면요 계단 2번 올라다니다가 힘없어서 넘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 거 병원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뭐라 하자면 여기서 이제 이 계단 있죠. 여기다 2개씩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는요. 이걸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밑에 이 지하에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엘리베이터가 내리면 그냥 내릴 수 있나요? 그냥 여기 딱 하면 끝이야? 아니죠. 엘리베이터 보이지 않지만 이 밑에 무거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거운 돌초가 있어야지. 그냥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이게 똥자바리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이걸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밑에가 상가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계단을 보면 어떻게 했냐? 계단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이제 반층이죠. 다시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쭉 오르지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맞느냐? 원래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딱 세야지 여기서부터 탁 타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맞느냐? 여기에 맞아, 여기 반층에. 그래서 할머니가 적어도 반전을 올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3층에 내리려면 2층 반에 내려서 올라가든지 3층 반에 내려서 내려오든지.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해놓으니까 지금 거기에 그래서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어요. 무슨 그래도 우리가 반절 정도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걸 뭐라나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단을 뭘 바꿨다? 엘리베이터를 바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뭐냐면 2번이죠. 공용 부분 변경하면 구분 수요자 얼마가 있어야 한다? 4분의 3. 의결권의 4분의 3.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공용 부분의 계량 동그라미하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줄거 드는 경우는 얼마냐? 4분의 3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드는 경우는 지워. 뭐라고 하냐? 드는 것이 아닐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는 얼마냐? 과반수 이상 의결권의 과반수. 알겠죠? 이걸 뭐냐? 구분 수요자의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죠? 거기를 뭐라 쓰냐?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통상의 집회결의요. 그런데 만약에 과다한 비용이 들죠? 그럼 얼마다?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죠? 그럼 얼마다? 4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4번은요. 규약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는 공용분의 계량은 조심해야 돼요.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얼마? 과반수. 과다한 비용이 들면 다시 얼마? 4분의 3. 그 다음에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관리자한 집회에서 구분수요자 얼마?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규약이 규약은요, 규약서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이에요.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거. 그게 4분의 3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5번이요.
관리인은 매년 애견연도 종료 줄과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관리인은요, 매년 애견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 알겠죠?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 이게 이제 매년 애견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근데 여기 정답 몇 번이죠? 3번. 자, 15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공용 부분의 변경을 얼마다? 통상의 집회결의 OX, X죠. 변경 얼마라고 그랬어요? 4분의 3. 계단을 엘리베이터 4분의 3. 공용 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다? 통상의 집회결의. 통상의 집회결의 뭐다? 과반수결의. 이렇게. 과반수결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공용부의 관리가 뭐죠? 청소하는 거죠? 청소업체 정하는 거. 얼마나 한다?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통상의 집회결의.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써.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조그만 것이 과반수 이상 그래야 돼. 됐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 공유자. 그래서 보존행위 줄 것이고, 그다 써. 방해, 배제, 청구권. 이렇게. 보존행위는 방해, 배제, 청구권. 이거 뭐죠? 대표적인 보존행위가 뭐예요? 우리 아파트에요. 누군가가 불법 주차하죠? 그럼 거기다 뭐 붙여라 버려? 주차 금지. 알죠? 노란 딱지. 그래도 얌전한 사람은요, 조수석에다 붙여요. 알죠? 그것도 좀 밑이나 위나. 그런데 성길 들어오는 사람은 조수석이라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앞이 안 보이게 정중앙에 붙이든지, 더 성길 들어오면 운전석 가운데다 붙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아주 기분 나빠. 알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강의 가다 보면 이게 막 급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옆에 오면 학생들 꼭 얘기해줘. 저기 아파트는 괜찮다고. 그거 믿고 가서 주차했어. 갔는데 그날따라 그 아파트가 그날따라 특별 점검 날이야. 단속 날이야. 가운데다 딱 붙여놨어. 그럼 이거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저는요, 절대로 안 떼요. 그냥 놔둬. 비가 오는 날 와이퍼 작동을 해가지고 다뤄질 때까지 놔둬. 그래도 잘 안 떨어져. 비가 몇 번 와야 돼요. 그런데요, 뭐 저는 성격이 막 떼고 그런 거 못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겨울에는 되게 기분 좋아요. 겨울에는요, 그 집 꼭 그 아파트 가서 붙여. 주차시해놔. 그러면 앞에다 딱 붙죠? 겨울에는요, 유리가 차갑잖아요. 저녁에 강의 끝나고 딱 가잖아요. 뭐 간단해요. 가가지고요, 툭 털면 딱 떨어져요. 이게 붙어있질 않아요, 겨울에는. 유리에 안 붙어. 왜? 유리가 차가워가지고. 알겠죠? 그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여름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이게 녹아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알겠죠? 근데 이제 주차하는 데가 보면 공용 주차 같은 거 하루에 7,000원, 10,000원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보면 학원이 있는 건물 있는 데하고 대부분 더 멀어요. 갔다 오려면 보통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세우면 그렇단 말이죠. 그걸 바로 뭐란다? 보존행위라고 하죠. 너 우리 아파트에 주차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자, 5번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누구죠? 그건 임차인이죠. 누구예요?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집회에 참석했어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그 아파트에서 관리에 관한 거 있죠. 관리에 관한 집회를 할 때는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아파트 사는 동안 뭘 하죠? 관리비 내 안 내? 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집회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요, 그때는 자기 멋대로 참석하면 안 돼. 그때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돼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16번은요, 1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뭐 할 수 있다? 단독행위. 단독을 할 수 있다. 2번.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것은 뭐라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3번은요, 구분 소유자의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보존행위 아까 얘기했죠?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알겠죠?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도 포함.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4번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뭐를 못하냐? 맨 끝에요.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존행위를 못해요. 우리가 보존은 누가 하냐? 관리인,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여러분 거기다가요, 뭐라고 쓰냐면,
하자담보추구권, 하자담보추구권. 그럼 하자담보 추구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권 이 말이죠.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자 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뭐죠? 보존행위 이렇게, 보존행위 이렇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분할 때 여기서요. 여기 하자담보 추구권이 있죠. 이것은 누구냐? 현재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가요. 구분 소유자. 왜요? 왜 현재 구분 소유자가 하죠? 그럼요. 손해배상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하자 보수죠. 보수. 여러분 보수가 뭐예요? 고쳐라 이 말이죠. 고쳐라. 이러면요. 우리 집이 하자가 있어 옆에가. 그럼 수리해달라고 내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여기는요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 등 누구냐? 입주자 대표하고 또는요 관리인하고 구분 소유자 누구든지 가서 보수해달라고 하면 되지. 보수 고쳐달라는 보수는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존행위 누가 한다? 보존행위 누가 한다? 관리인이나 누가 한다?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죠. 구분 소유자.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된다 안 돼. 이게 보존행위. 보존행위 방금 뭐라 했죠? 지분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반환 청구를 뭐라 한다? 그것을 보존행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특히 여러분요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 하자 담보 청구권이라고 하자 보수 청구라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것은 집 고쳐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입주자 대표가 가서 하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대표로 가서 가니까 괜찮잖아요. 관리인이 가도 해도 되고요. 구분 소유자가 해도 되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손해배상은 현재 구분 소유자가 현재.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5번은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 제3자에게 무상 사용권을 구분했다. 무상 사용권. 그럼 무상 사용이니까 뭐예요? 무상은 두 가지. 증이 아니면 사용대차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랬죠. 완전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사용대차의 성질이다. 그거 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정답은 4번이죠. 17번은요. 1번 각 공유자는 의뢰됐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분의 비율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 그래서 두 번째 줄 의무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익을 취득한다.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2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당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어요. 그래도 줄고 맨 끝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맨 끝에 청구할 수 있어서 지분의 비율로 왜요? 방금 1번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관리비는 뭐죠? 의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해봐. 지금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우리가요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하고 입주하면은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관리단 대표도 뽑고 규약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만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있으니까 관리비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관리비는 관리 규약이 없다고 해서 못 받냐? 그건 아니죠. 권리와 의무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관리당 규약이 있든지 없든지. 3번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줄고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죠. 그럼 맨 끝에 단수할 수 있다. 단전 그러니까 배꼽 밑에 만들지 마. 단전. 알겠죠? 그래서 전기를 끌어버리고 단수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업종을 지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파트 상가 있죠? 아파트 상가는 업종을 보통 지정을 해. 아파트 상가는 상가가 몇 개 안 돼. 그냥 업종을 지정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옆에서 보니까 부동산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리바게트를 하기 위해서요, 분양을 받았는데요. 뭐, 용도가 뭐, 그게인데요. 옆집에 보니까 부동산이 잘 된다 해서, 거기다 파리바게트 접고, 부동산을 오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건 안 돼요.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동산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변경하죠? 단수해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3번은 틀렸죠? 유효이다.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구분소유자죠?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는 여러분 봐봐.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그랬죠? 거기까지 줄거.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동그라미 대지권 등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었죠? 대지권 등기.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 등기는 원래 토지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가 등기가 되어 있다?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 모두 같이 처분한다? 대지권도 같이 처분하죠? 따라서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규약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대지 사용권만 취득한 사람한테 무효라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18번이요. 체납관리비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여기 그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관리비 혹시 봤어요? 거의 대부분 잘 안 봐. 관리비. 알죠? 종이 나오면요, 그냥 갔다가 그냥 하고 관리비 내고 났어요. 옆집 아줌마 와서 그러죠? 관리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좀 많이 나서. 그러면 그때 혼자 뭔지 모르고 안 내죠? 알죠? 여기 보면 301호, 301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있어. 전유 부분 뭐가 있다? 여기요, 우리가요, 수도세 있죠? 수도세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가 301호 전기세가 관리비에 나와. 그 다음에 여기 공용부분 있어. 공용부분의 관리비,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연체로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어. 연체로 이렇게. 이 연체로는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샀다가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 을이 샀는데 이 사람이 관리비를 안 낸 거예요. 안 내가지고 을한테 팔았을 때 이 을이요, 승계한다, 안 한다? 연체로 승계하래. 연체로는 손해배상에 승계 안 해요. 이건 무조건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승계하잖아요. 왜요? 전기세, 수도세는 갑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승계하지 않아요. 공용 부분만 승계하는 공용 부분. 그런데요, 내가 관리비 중에서 나는 내가 법을 봤더니 전유 부분하고 연체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 내니까 내가 공용 부분만 낼게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크레인 올라가게 한다, 못 올라가게 한다? 크레인 못 올라가. 알겠죠?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일단 어때요? 이거 승계하라고 이거 승계 안 해. 그래도 일단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내, 안 내? 다 내. 그리고 누굴 쫓아가요? 갑을 쫓아가죠, 갑을. 그래서 뭐라 했냐? 관리비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해서 갑의 채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신 뭐냐? 당장 지금 이 아파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을이 내고 갑한테 가서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채무가 면제된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병존적이다. 병존적. 둘이 같이 있다. 병존적 채무 인수로 봐. 둘 다 채무자로 봐. 둘 다 채무자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누구한테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을이 낸다? 갑한테 가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죠, 지금? 둘 다 채무자. 첫 번째. 두 번째, 전유 부분은 승계 안 되고, 연체로 승계 안 되고, 공용 부분만 승계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관리비에 전유 부분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왜 나오냐, 왜? 이걸 뭐냐? 위탁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 낮에요, 왠지, 뭔가요? 정보원에서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모자를 묶여 쓰고, 검은 옷에 뭐를 하나 딱 들고, 알죠? 전기 케이스를 딱 커버를 열고, 전기가 얼마나 썼는지 검사한 사람이 있어, 없어?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전기 검침원이잖아요. 알겠죠? 그 전기 검침원들, 빌라 같은 데 다 그 사람들 다니죠? 이 전기 검침원한테 한전에서 돈을 줘, 안 줘? 준단 말이죠. 그 돈을 아파트 관리소에다 주면서 니네들이 대신해달라 이 말이죠. 그걸 위탁징수라고 그래. 그런데 보통 한 1000세대 정도가 되면은요, 한 달에 한 80에서 90?
100만 원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돼요. 알겠죠? 세대가요.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1000세대 정도 되면요. 얼마 안 돼요. 많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런 돈은 이제 관리사무소에 주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그것을 직원들은 회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참지를 못하죠. 뭐라고 얘기한다? 니네가 왜 우리 아파트 주는 월급 받으면서 왜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돈을 네가 또 받아먹느냐? 그것을 우리 토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할 때 뭐 회식비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니네들 한 사람 직원 월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똑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정신이 좀 똑바로 좀 바뀌었으면은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루 내내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먹고 좀 짬짬이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회식비로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위탁징수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요 원래는 관리비가 아니죠. 아니지만 관리비에서 같이 징수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연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는 승계가 안 된다? 전유 부분하고 연체로는 승계가 안 된다. 뭐만 승계된다? 공용 부분만 승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1번.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 그런데 바로 옆에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2번.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느 부분에 한해서만 맨 끝에 공용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2번. 3번.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체납 관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까지는 하지 않는다.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는 체납된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승계하다. 똑같은 말이 계속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연체료 가운데 있죠. 연체료는 관리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5번 틀렸죠? 자 19번 틀린 것은요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뭐다? 대지 사용권. 2번 전유 부분 줄고 주된 권리.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럼 이런 봐봐. 여기 이게 여러분요, 지금 연체로 이거다고, 아까 우리 하자나무 추구권 얘기했죠. 하자나무 추구권하고 또 한 가지 논점이 된 게 지금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은 뭐냐? 간단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으니까.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뭐죠? 이게요, 401호죠? 401호를 뭐란다? 전유 부분이죠? 여기를 뭐란다?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이요. 이 대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전유 부분을 뭐란다? 전유 부분을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이렇게요. 대지 사용권 이렇게. 알죠? 이것을 주된 권리, 이것을 종된 권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전유 부분에 대한 A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당권은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 미쳐. 주된 권리는 종된 권리. 그런데요. 만약에 전유 부분을 분양받은 사람이 갑이에요. 갑이 또 우리한테 팔고 우리 또 이걸 병한테 팔고 현재 소유자가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아까 우리 말했죠. 분양을 받으면 4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건물이 2억, 대지가 2억 이렇게 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4억을 다 줬어. 4억을 다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왔어. 대지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약간 딜레이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갑이 아파트 토지하고 건물을 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대지가 등기 안 됐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을은 건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취득하게 될 대지권도 내가 같이 넘겨받는 거예요. 알겠죠? 왜? 주된 권리가 100조 제 2항은 뭐예요?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죠? 병이 현재 이제 뭐냐면 이제서야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갑이 받아가지고 을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유부분을 처분한다는 말 속에는 대지 사용권도 처분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현재 내 앞으로 대지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매수한 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본권이라고 얘기해. 대지 사용권은 여러분요, 대지 사용권은 뭐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것은 뭐가 있다? 대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죠.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대지권을 말하자 소유권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럼 대지권을 뭐라 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은 소유권만 대지사용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뭐다? 소유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소유권, 즉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볼까요? 19번 1번 고본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진 권리가 대지사용권이죠. 2번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전환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치죠. 3번 매수인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죠. 그 매수인은 아직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대지권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매수인은 대지를 말 수 있다.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거기 줄고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옆줄 긋고 단순한 점유권이 아닌 본권이다. 단순한 점유권이 아닌 본권. 다른 말로 뭐다? 소유권과 똑같다 이 말이죠. 본권이다. 이렇게. 4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등기.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 대지권 등기 이 말이잖아요.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알겠죠?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선이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다음에 5번은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따로따로 처분하면 뭐가 문제가 돼? 따로따로 처분하면 뭐가 문제가 돼? 분리해서 따로따로 처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건물주인하고 땅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하라 이 말 아니에요.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따로따로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기를 해. 그거 대지권 등기가 없으면 달리 정해 없으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9번에 5번이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에 관한 거니까 잘 보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그러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압류는 대지권에도 미친다. 대지권을 말한다. 종된 권리 이렇게 종된 권리 대지권에도 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대지 사용권은 규약이 아닌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은 부원보죠. 규약이 아닌 법원의 경매에서는 분리처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규약으로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9번에 5번. 알겠죠? 19번에 5번 보면 규약으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경매로는 분리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만다 따른다. 대지사용권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그 다음에 4번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뭘 한다? 관리단이 뭐가 된다? 설립할 수 있다. 아니야.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꼴 당연 설립 이렇게. 당연히 설립이 돼. 구분 소유관계가 되면. 5번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는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도 있다. 왜요? 분양대금을 완납 줄거 봐. 그러면 그 옆에 줄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소분양자 줄거 봐.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법률상 소유자 X.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